저번 편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화폐 편입니다. 대한제국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조선 말기의 돈, 화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조선 말기 1860년대 조선 백성들은 상평통보 및 중국의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철종이 죽고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때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조선 왕실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상평통보보다 고액의 화폐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당백전을 만들어 시중에 보급했는데요. 당백전으로 인해 조선 왕실은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었으나 조선 왕실에서 당백전을 백성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만 사용하고 세금을 거둘 때는 받지를 않아서 백성들이 당백전 사용을 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당백전의 가치는 당시 널리 쓰이던 상평통보의 5에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단기간에 당백전이 대량으로 공급되자 물가가 폭등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듬해인 1867년 당백전은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민씨 일가 및 명성 황후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밀려나고 고종이 직접 조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외국에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사절단 파견 비용 및 신식 군대 창설비 등 근대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 경비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상평통보의 5배의 가치를 가진 당호전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게 됩니다. 당호전은 처음에는 궁궐 한쪽에 주조창을 만들어 동전을 만들었으나 나라 운영 및 시중에 필요한 정도의 동전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885년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독일에서 근대 화폐 제조 기계인 아빙기를 수입하여 화폐를 제작하는 전환국을 만들어 근대 화폐를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금이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실제 유통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대 화폐 대신 당호전을 계속 생산해야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당호전을 지방에서도 만들게 되고 심지어 일반 민간인에게도 권리를 주어 당호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품질이 불량한 당호전이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물가가 폭등하여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당호전의 사용을 기피하였고 이 때문에 당호전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선은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 주변에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텐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청나라와 동등하게 조선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어둠이 조선을 삼켜버린 어둠의 시대가 이때부터 천천히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전환국은 1892년 신식 화폐 조례를 발표하면서 대량의 근대 화폐를 주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5냥, 1냥의 은화, 2전 5푼의 백동화, 5푼의 적동화 및 1푼의 황동화 등 총 5개의 근대 화폐를 만들어 시중에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금과 은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오로지 백동화만 시중에 활발하게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1894년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일제가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1년 뒤 1895년에는 명성 황후가 궁궐에서 일제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고종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1896년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치는 아간 파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 고종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을 수립하여 황제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이 반발하자 일제가 러시아를 물리치게 되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때 1차 한일 협약으로 인하여 돈을 관리하는 재정권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일제에서 사람을 보내어 대한제국의 재정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 시기 무렵 백동화는 전환국에서 주조한 동전 말고도 국내에서 위조하거나 외국에서 위조한 동전도 많았는데 이 위조 동전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바람에 백동화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04년 일제가 보낸 재정 고문은 메가타 다네타로가 전환국을 폐지하도록 건의하고 이를 고종이 받아들여
대한제국의 화폐의 주도권은 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제의 명령을 받은 일본 제1은행이 돈을 발행하는 시중의 화폐를 공급하다가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화폐의 발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제의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는 통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실행하는데요. 조선인들이 가진 돈은 등급을 낮게 하여 교환해주지 않고 일본인들이 가진 돈만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교활한 방법을 통해 조선의 상업 자본을 거의 대부분 없애버립니다. 조선의 상업 자본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본의 상업 자본을 조선에 침투시켜 조선, 즉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폐위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합니다. 이후 3년 뒤인 1910년에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시대까지의 화폐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